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어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아마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은요, 꼭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어떤 취지였는가를 꼭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김어균이 왜 문자로 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여러분들께 한번 또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중원조선은 제가 역사를 할 때 중원조선의 역사를 저는 첫 번째 신농시의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원갑자년 BC 2517년 아사달 곡부에 도시를 둔 이러한 신농시의 나라가 중원조선의 시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농시의 사위인 황제 대정, 즉 우리가 중국의 역사에서 사마천이 황제 헌원을 중국의 시조라고 봤죠. 바로 이분이 신농시의 사위 황제 대정입니다. 그리고 신농시의 아들인 제소우씨, 바로 이분이 우리 신라 김씨의 시조이신 소금천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전욱 고양씨, 이분은 복양의 상구에 수도를 두고 활동을 하셨고요. 자, 네 번째로 제곡 고신씨가 바로 고신읍의 견이라는 그런 도시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지, 이분도 고신읍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고요. 여섯 번째 바로 제요와 도당씨, 이분들은 평양, 하북지역, 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순, 유씨, 하남 상구, 그리고 여덟 번째로 제우분씨, 이분들은 복벽 조선, 하남 안양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구대의 제익, 책봉씨, 곡부에서 활동하신 분인데요. 마지막으로 갑진년에 하계에 의해서, 갑진년 하계의 구테타에 의해서 결국 중원조선은 약 22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BC 2297년, 바로 하나라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사마천이 사기에서 기록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쭉 역사가 기술이 되죠. 이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1대부터 9대까지의 그 황제들이 중원조선의 역사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중원조선의 역사는 우리 동이조선의 역사와 그 다음에 저 열도 조선의 역사와 같은 형제분들이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러한 조선은 한 뿌리다라고 한 내용을 그동안에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동방삼국은 한 뿌리이다. 제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한중일은 모두 배달국과 고조선의 자손이며 태후 복귀 이후에 여망, 특히 중원조선과 단군조선의 공통조상으로 보는 견해이다. 제가 보는 역사관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오제시대는 신화가 아니고 중원조선의 역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역사에 등장하였는가? 문자학으로 검증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조선이라는 문자가 생겨나고 무려 2000년간 시간이 경과한 뒤에 생긴 문자를 우리가 한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한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자 글자 자체를 써서 한자로 고쳐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삼국은 단지 살고 있는 국경을 따로 만들고 나라를 달리하여 수천 년간 시간이 흘러서 언어와 문자가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나의 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농시가 최초의 문자 신농시를 표시하는 것이 우리 금성문에는 일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일자는 최초의 사람에 대한 부호입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사람, 즉 우리 시조에 대한 표현이 바로 그 향로와 그리고 단검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즉 일자는 우리가 고조선 문자로 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라는 뜻과 또 사람이란 뜻이 겹친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는 고조선 문자에서는
그 맡을 임자 하나라는 뜻이 두 개가씩 합쳐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조선의 문자에서는 신농씨의 요 일이 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은 신농이고 즉 하나님이고 하나의 조상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금하지요. 결국에는 하나라고 하는 이 글자에서 임금 이러한 언어들이 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문서화돼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그럼 이 내용의 근거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 문헌이 나와 있는 좌씨 춘추의 문헌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산시 지자 왈주요. 요게 일자로 읽힐 가능성이 있네요. 근데 이게 왈입니다. 왈주요. 위직 자하 이상 사지라. 즉 열산시의 아들 주를 직으로 하죠. 여기서 직이란 우리가 종묘 사직할 때 직입니다. 즉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사직한다고 그러죠. 종묘 사직에서 우리 왕조의 어른들께 하는 제사를 살아하고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오곡을 바치고 오방색을 흙을 빌어서 제례를 지내는 것을 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묘 사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직으로 하는 하나라의 이상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오제들이 어째서 신농씨를 우리 조상의 최고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냈을까요? 신농씨가 우리 바로 중원조선에도 바로 할아버지, 선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신농씨한테 제사 지내죠. 저 열도조선에서 제사 지내죠. 그래서 제가 열도조선, 그 다음에 우리 중원조선, 그리고 우리 동이조선, 이렇게 조선을 명명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러한 가설을 내놓은 것이 아주 얼토당통한 그런 얘기만은 아니죠. 왜냐하면요, 이 문자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전에 훈민정음 해례 강의를 하면서 환하다 뭘 의미했을까요? 태양을 의미했죠. 환하다, 헌하다. 범어에서 환하다가 바로 태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농이란 그런 공통조상을 모시고 있는, 복희라는 공통조상을 모시고 있는 같은 핏줄기 후손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제가 우리 조상들과 연관이 있는, 예를 들면 유전학적인 얘기도 들었고 환경적인 얘기도 들었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의 DNA에서 태동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역사 관점을 볼 때 공통조상이라는 개념을 두고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신농씨에 대해서 제가 좌씨 춘추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유물에서는 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좀 화면에 나오는 것이 삼가병명이라고 하는 유물입니다. 자, 이 유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유물에 신농씨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이렇게 고문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글자들을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한자 한자 소개해 드리면서 왜 신농씨가 우리 조상이고 왜 중원조선의 조상인지 이러한 근문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열산에서 활동하신 혹은 여산에서 활동하신 우리 신농씨 할아버지는 우리의 조상이자 중원조선의 조상이자 열도조선의 조상이자 저 아메리카 인디언의 조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 제가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우리 상고사 그리고 제가 보는 역사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고 또는 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이러한 금석, 즉 청동 유물이나 향로, 이러한 칼, 제사일에 쓰였던 동경 이런 쪽에 나오는 문자들을 하나하나
해부해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기회가 되는 대로 문자로 풀어보는 상고사에 대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론들이 여러분들과 견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는 자세로서 한번 함께 해보자라는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기존의 역사서 중에 사마천의 사기라든지 중국의 25사 이러한 역사서들이 어떤 얘기들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이라든지 고려 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를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상고사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를 전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하고 같은 의지를 혹은 저하고 같은 견해를 갖고 연구하실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와 함께 토론도 해봅시다. 제가 연락처도 공개해 드렸죠. 여러분, 우리 함께 상고사도 우리 문자로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해봅시다. 지금까지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호균, 그리고 문자로 풀어보는 상고사의 김허균이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